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계속 페달을 밟는 한 넘어질 염려는 없다. 미국의 정치가죠. 클라우드 페퍼의 말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불자 치과 의사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수레바퀴를 꾸준히 돌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조계사 앞 사거리에 위치한 치과 원장 최우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진료 때문에 무척 바쁘실 텐데 병원이 조계사 근처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일부러 조계사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군 복무 시절에 부처님법을 공부하면서 이제 전역 후에는 내 삶의 터전을 병원을 어디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병원 경영뿐만이 아니고 부처님법 공부를 갖다가 온활히 할 수 있는 거 지도 책에 펴놓고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조계사 근처로 가면은 우리나라 큰 스님들이 와서 설법하는 도량이니까 거기서 내가 가장 목말라하는 법문을 많이 들을 수 있겠다 해서 조계사로 근처에서 하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1999년도 2월에 전역 후에 가봤더니 제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미 다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병원을 한 9년 운영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조계사 은근에 재개발하면서 자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7월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2008년 7월부터 조계사 근처에서 개업하고 계시는군요. 예. 조계사 협력병원이기도 하시죠? 예. 네, 그동안 어떤 협력들이 있었나요? 제가 병원 개원하고 한 6개월 지난 시점에 그 당시 주지 스님인 세민 스님이 저희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민 스님은 진료 후에 상담실로 제가 모셔놓고 저의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불자로서 조계사에 계시는 어려운 불자님들한테 무료로 진료를 해드리고 싶다. 또한 그 독거 어르신들 틀니를 갖다가 무료로 해주고 싶은데 어떠시냐 그랬더니 스님이 그거 좋은 거다. 행동으로 실행을 하는 거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와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조계사에 가서 협약을 맺고 조계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추천하면 제가 이제 독거 어르신들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을 무료로 틀니를 시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계사 근처에서 치과를 개업하셨으니까 스님들이 특히 좋아하셨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진료한 환자 수도 상당하겠는데요. 네. 조계사에서 이제 진료도 이제 추천해서 받지만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전야제로 불교 문화 축제 하고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99년부터 2019년까지 총 한 800명 정도 무료로 틀니뿐만이 아니고 검진, 스케일링, 간단한 발치, 간단한 충치 치료 이렇게 치료해드렸습니다. 와, 그동안 800명이나. 예. 아이고, 부처님 오신 날 무료 치과 진료를 10년째 하시면서 10년 넘게 하시면서 이제 그런 또 일을 하셨고 또 여러 복지관을 통해서도 일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이제 조계사하고 협약 맺은 뒤로 저희가 이제 관할이 종로구니까 종로구청, 그다음에 여기 건물에 불교문화 은정불교문화진흥원, 그다음에 생명나눔 실천본, 그다음에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중림 옥수 기름 종합복지관 총 8개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사회복지사님이 추천을 한 분씩 해드리면 한 달에 한 분씩 그러면 저희가 무료로 틀니를 진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반 환자들을 보시기도 바쁘실 텐데 말이죠. 힘들지 않으세요? 네.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아. 처음부터 이거는 이제 그 수행과 나눔의 네. 병행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 환자하고 무료 틀림 환자는 구분해서 보진 않고요. 같이 시간을 배려해가지고 네. 치료하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는 않고 또 그분들이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틀리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보험이 돼서 조금 네. 가격이 낮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야이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느끼죠. 또 위축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치료해주면 또 식사도 잘하시고 사람 만날 때도 원활하게 만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건강해지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제가 보람을 좀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참 좋은 일 하십니다. 근데 고령자들은 요즘 보험 혜택이 좀 많이 좋아졌죠, 요즘은? 옛날보다는 많이 한 50~60%는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예. 그래도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유 없이 살아요. 힘드니까. 그마저도 사는 어려운 분들이 그럼요. 계시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선별을 할 때 자식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이제 부모 자식이 없고 혼자 예. 사는 독거어린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특히 그런 네. 분들이 도움의 손길이 그렇죠. 필요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그렇게 무료 진료 또 봉사 활동을 해오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한 10년, 11년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이 다 어렵게 선정되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가 다 기억에 남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네. 처음에 이제 조계사에서 추천해서 해주신 분인데 그 종로에 있는 쪽방촌에 사시는 60대 중반. 그게 나이도 많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도 이가 하나도 없으세요. 얼굴은 예쁘장하신데 이가 없으니까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죠. 이가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여성분이 여성분인데.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60대 중반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예. 근데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사도 못 하니까 빼빼하게 야이어 가지고 웃음도 없고 우울하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가 없는데 창피하니까 밖에 나가는 걸 꺼려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진료를 해드리면 틀니를 끼고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너무 뭐 딱딱한 거는 섭취 못하지만 어느 정도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살도 찌고 그다음에 웃을 수도 있고 또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예. 그런 면에서 정신적으로 좀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무료 진료 계속 해나가실 계십니까? 제가 직업이 이제 치과 의사니까 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네.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치과를 계속하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닿는 한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우리 치과 학문이 서양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카톨릭이나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불교 공부를 접하다 보니까 수행하고 나눔을 같이 해야 된다는 스님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만 해서는 안 되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좋은 말만 책에서 배우고 해도 행동으로 뭐를 하나라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내가 가진 거를 일부분은 좀 사회에 나눠서 나눔을 해야 되겠다. 그 자체도 수행이지 않나.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병원을 종로로 옮기면서 네. 그때 리먼 브라더스 위기가 터졌어요. 네. 2008년 가을인가 9월에 추석 전에 네. 터지면서 굉장히 나라도 어렵고 저희 병원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이럴 때일수록 네. 그런 마음이 그 당시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나라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병원도 어려웠을 텐데 그때 시작을 하셨군요.
역발상을 한 거죠. 이럴 예. 때일수록 예.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마음을.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위기를 어떻게 잘 넘겼어요. 아, 예. 그런 거 예. 보면 그 부처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을 했고 예. 그런 가피가 있어서 고생을 좀 면했다고 예. 생각합니다. 아, 정말 어려울 때 하는 봉사활동 예. 더욱더 필요하고 빛나는 그런 일입니다. 예. 예. 고3 때까지는 쌀 배달도 했다 그런 얘기를 네. 원장님 쓰신 책에서 봤어요. 힘드셨겠어요? 일하라 공부하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 때는 아현동에 살다가 아직 초등학교 때는 아영국민학교 다녀가지고 아현동에 살다가 중1 되면서 구로구 시흥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네. 학교는 양정중학교 서울역 뒤에 있는 서부역에 아, 있었는데 네. 한 시간씩 출퇴근을 했죠. 네. 출퇴근 통학을 했어요. 통학을.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순문고등학교에서 한 시간을 이제 통학을 했는데 갔다 오면은 저희 집이 이제 쌀 가게를 하기 위해서 네. 이사를 갔기 때문에 네. 갔다 오면은 이제 쌀 배달도 하고 음. 밀가루도 팔고 그렇게 음. 고생을 많이 했죠. 그 당시에. 예. 당시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 때. 그때는 이제 쌀 배달하고 어린 마음에 너무 그러게. 고생스러우니까 예. 배달하는 게 예. 막 거기는 경사가 심해요. 막 45도 이러니까 아 이거 너무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나는 이제 아 이거 육체적으로 돈 버는 거는 좀 면해 보고 싶다. 공부를 해서 좀 앉아서 이렇게 돈을 벌고 싶다. 그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가난을 벗어나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서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이 참 쌀을 배달을 했으니까 그 에피소드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이제 지금도 키가 작지만 네. 그 당시에는 체구가 중하예요. 키가 작으니까 배달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당시에 그 쌀 배달 그 자전거는 짐차예요. 큰 거거든요. 예. 자전거 이렇게 타는 차가 아니고 아. 짐을 싣고 다니는 자전거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근데 예. 중학생이 그걸 끌고 다니기에는 이게 너무 크죠. 거기에다가 이제 60kg 막 80kg 쌀을 싣고 밀고 가서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밀고 가서 배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예. 그러면서 단어 공부도 하고 막 그랬어요. 가면서. 그러면 그래서 그런지 하체가 그 당시 튼튼해지더라고요. 지금도 배달을 하체가 많이 하니까. 튼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막 운동하고 예. 이거 그냥 좋아서 한 게 아니고 배달하다 보니까 하체가 튼튼해지고 지금까지도 건강 유지하는 비결은 그 당시에 고생했던 하체 힘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 고생의 힘이에요. 그리고 하체가 중요하죠. 네, 하체가 중요합니다. 대학에 진학하고는 형편이 좀 어떻게 나아졌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자식이 삼남삼녀라. 아. 저희 큰형님은 그 당시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고, 예. 그 다음에 제 아랫 동생은 이제 고등학교 공부하고 있고, 저는 이제 치과대학을 대학생이 3명이니까 등록금 대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저는 등록금을 나는 해결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 생활비랑 그런 마음이 그 당시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 장학금을 받고 내 생활비하고 등록금은 제가 6년 동안 해결하고 스스로 살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자력으로 그냥 자력으로. 참 그 치과 공부가 기간도 길고 6년. 돈도 많이 사실 예. 들었을 텐데 교재라든지 예, 책 예. 마련한다든지 그걸 혼자 힘으로 하셨다니까 예. 참 대단하십니다. 이제 저 딴에는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힘드시니까 나중에 내가 성공을 해서 그때 가서 잘해드리면 이미 늦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부모님한테 힘을 덜 드려야 되겠다.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예. 고생스럽지만 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20년 계획을 네. 세웠다. 선생님 책에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치과대학을 좀 어렵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 또 이 가난을 벗어나려면 치과 의사로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6년을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수련은 어떻게 받고 군생활은 어떻게 하고 마스터 플랜 20년을 짰죠. 88년부터 99년까지 진짜로 고무판에다가 딱 정리해 놓고 맨날 보면서 공부하면서 하는데 너무 긴 거예요. 88년부터 99년까지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볼 때마다 그래도 다짐을 하고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99년이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 인생의 어떤 목표를 예, 세우고 예. 또 이 계획을 예. 가지고 예. 해 나가는 것하고 아유, 그냥 하는 거하고 완전 엄청난 차이가.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맨날 보면서 네, 생각을 하니까 네, 이걸 꼭 이루어야 된다. 군생활을 어떻게 하고 수련은 어떻게 하고 내가 원하는 과목은 뭐로 하고 돈은 어떻게 벌고 끊임없이 매일 보니까 네,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때는 불교를 만나기 전이에요. 학생 때니까. 꿈은 이루어진다고 아, 그러잖아요. 진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실증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그 미래에 대한 참 목표 추진력이 네. 대단했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지금 만약 그 대학 시절이나 또는 수련회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이거 하나만은 좀 그때 바꾸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건 혹시 없었어요? 근데 제 삶의 모토가 음, 좌우명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기 때문에 진짜 매사 네. 초 단위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시간 관리하고 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 억누리고 네. 성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뭐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은 없고요. 아,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하고 예. 그때 당시 하나가 조금 미비하다 생각하면 제가 그 어렸을 때 뭐 집안에 부모님들이 뭐 절에 다녔다든가 뭐 그러면은 제가 불교를 좀 빨리 접했을 텐데 전혀 뭐 살기 바쁘니까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일찍 제가 부처님 공부를 알았으면 좀 더 지혜롭게, 네. 좀 여유롭게 네.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너무 좀 팍팍하게 산 거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나이 먹어서 네. 불법을 만나서 네.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학생 때는 그냥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선생님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십니다. 생각하시는 것이. 아유, 예, 네. 사고방식이 긍정적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그 계획적이고 그 네.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치과 의사를 직업으로 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네, 저희 집안에 이제 작은 아버님들이 이제 약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약국에서 약국을 하니까 같은 네. 동네에 아현동에 살았는데 약국도 잘 되고 약도 잘 짓고 작은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약국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맨날 가서 놀고 참 부럽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을지로에 그 출판사를 이렇게 다녔어요. 출판사.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큰 돈은 벌지는 못했어요. 근데 작은 아버님은 돈도 많이 벌지만 깨끗하더라고 직업이. 네. 그래서 제 딴에는 어린 마음에 나도 커서 약사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우연히 치과 의사가 될 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우연히. 아. 뽀드득 그 광고가 나오는데 예, 예. 그걸 딱 보고 야, 저 치과 의사도 참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아. 그러면 치과 의사 한번 하면은 약사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예. 막연한 생각에 내 스스로 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혼자 그렇죠. 운영하면서 내 예,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치과 의사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좀 동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치과 의사를 한번 하면 좀 아. 경제적으로 예. 좀 어렵지 않게 살지 않을까. 네. 단지 그것 때문에 치과 의사가 됐죠. 아, 다른 그렇군요. 거는 생각 안 하고요. 현실적인 이유로 치과 네, 의사가 좀 되셨는데. 경제적으로 좀 잘 살고 싶어서요. 네, 네. 치과 대학생들은 군대 가면은 군의관으로 예, 일하게 되죠. 예. 군대에서도 또 많은 환자들을 봤을 텐데 어땠습니까? 군대에서는 이제 제가 처음 부임해서는 국왕 아간면 외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국군 수도병원에서는 주로 외상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 총상이라든가 사고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환자를 보다가 국군 대전지구병원에 94년도에 이제 제가 보직이 바뀌어서 계룡대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대전지구병원 치과 부장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장군들만 진료하는 자리예요. 네. 육해 공군 장군들, 장성들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다양한 환자들 보면서 제 진료 기술이 많이 늘고 환자도 많이 보고 네. 그러면서 나중에 개원하는데 네. 큰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불교를 만나셨다고. 예, 예. 의사는 부업이고 이제 본업이 불자다 이런 말을 하실 정도가 됐는데 그렇죠. 그 군대 시절부터 마음에 담아온 좌우명이 혹시 있으신가요? 금강경의 그 사국의 중에 네.
제일 좋아하는 사국에가 있는데요. 네. 응무소주 이생리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항상 마음에 새기고 환자를 대할 때나 다른 타인을 대할 때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뜻이 뭐냐면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을 낼 때 네. 집착하지 말고 분별심 내지 말고 바라지 말고 그런 평등심을 가지고 대하라. 또 스펀지 같은 마음, 네. 호수 같은 마음, 네. 분별을 일으키지 말고 네. 그런 마음을 내야지 사람들하고 원만한 관계하고 나의 괴로움이 없지. 편안한 관계가 되어서 환자 진료할 때나 네. 사람들을 만날 때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아픈 사람을 어루만지고 예. 고쳐주시는 약사여러분이 예.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의사의 마음은 예. 바로 약사여러분의 맞습니다. 마음과 같아야 예. 되지 않을까. 다 스폰지처럼 환자분이 아프다는 거를 예. 다 받아줘야 돼요. 예. 싫다고 짜증내면 안 돼요. 안 되죠. 다 받아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다 받아줘야 돼요. 성직자처럼. 네. 어떻게 보면 의사도 성직자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짜증을 내면 안 돼요. 예. 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처님법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우리가 진료할 때는 예. 환자에 대해서 대할 때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예. 환자도 좋고 예. 나도 좋고 예. 그런 의료 사고가 예. 안 납니다. 일단 예. 그런 마음을 낼 때. 요즘도 아침마다 예. 하루를 수행으로 이으신다고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나 개원 초창기 때는 새벽 예불도 나갔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새벽 예불은 못 나가고요. 아침에 이제 108배를 한다든가 네. 또 금강경 제가 이제 주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수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금강경을 이제 일독하고 이제 병원에 출근해서 이제 병원은 제가 그 법당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제 거주하는 곳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반 불자님들은 도반이다. 스님들은 나의 스승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즐겁게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환자들이 많으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예. 스님들께서 사실 참 이 병원을 이용하시는 것도 어떨 때는 좀 신경이 쓰이실 수가 엄청 신경 있으시겠어요. 쓰이죠. 예. 왜냐하면 치과 의사가 학문이 네. 좀 기독교 쪽하고 네. 카톨릭 쪽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 학문 자체가 네. 불자가 운영하는 치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딱 골라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게요. 아프면 가까운 데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뭐 사복 입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예. 예. 승복을 입고 가면은 아무래도 아주 까칠한 카톨릭이라든가 네. 교회 다니시는 분은 좀 싫어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불자들이 앞으로 좀 의학계도 많이 진출을 네. 해가지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예.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불교계에서도 그쪽에 관심이 또 많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수행하고 또 봉사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려면은 이 가족의 협조와 이해, 도움이 아주 절대적일 것 같은데. 근데 예. 제가 불교를 만난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 집사람 때문입니다. 이제 아. 우리 집사람도 같은 의료인인데요. 네. 이제 저 때문에 이제 군복무를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누구는 뭐 밖에 나가서 뭐 돈을 얼마씩 번다. 나는 군대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매일 비교를 하니까 불화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게. 나는 지금 군에 묶여서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없는 네. 입장인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누구는 얼마 버네, 누구는 뭐 집을 샀다, 뭐 그래. 비교를 많이 해요. 네. 그럼 저는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너그럽지 않으면 싸우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마음을 좀 넓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수 같은 마음, 스폰지 같은 마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된 계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그랬지만 나중에는 우리 집사람이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는 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본인도 이제 여건이 되면 하고 싶은데 네. 그렇지 못하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네. 못하니까 옆에서 많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오늘 봉성 나가는 것도 또 축하해주고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부인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있을 때 소개로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군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 줄은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군대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넓어서 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불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인도 불자시고. 그냥 그 지금에 와서는 이제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뭐 그 당시에 고생이 또 돌이켜 보면 참 즐거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모르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 당시에 잘 무지해서 그런 트러블이 있었던 거죠. 지나고 보면 그 시절이 더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잘 극복을 하셨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참 부처님의 이 가르침 맞습니다. 큰 힘이 되셨군요. 어떻게 보면 제 집사람이 부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죠. 그러시군요. 보살님이시군요. 근데 참 우리 선생님 같은 분도 한때 참 이 부부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인데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혼이에요. 이혼율이 높아가는데 성공적인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가 곰곰이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 부부도 뭐 싸우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갈라쓰자 막 이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드라마도 그렇고. 근데 그건 자기 속마음이 아니거든요. 겉마음이 그런 것이지 속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포용을 해줘야지 같이 오랫동안 사는 거지.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줘 버리면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거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고 또 경제적으로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의지하지 말고 같이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지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좀 서로 같이 협력해서 경제적인 이유로는 헤어지지 말자. 일단 정신적인 거 정말 취미 생활이 틀리다든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헤어지는 거는 좀 불행하다. 그래서 서로 노력을 해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는 헤어지면 안 되니까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서 그런 부분은 해방되고 정신적으로는 또 안 맞으면 서로 맞춰주고 그런 부분에서 부처님법을 만나면 정신적인 공부를 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면 이혼율이 낮아지지 않나. 종교가 다르다든가 종교가 없다든가 그런 분들이 제가 이혼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부처님법을 만나면 이혼 확률이 저는 확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심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부처님법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하심하라. 그렇습니다. 참 사랑해서 결혼을 하겠지만은 또 그렇게 막 갈등을 겪고 심지어 헤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그게 이제 겉마음, 속마음, 우리 본 저 안에 잠재의식 그건 모르잖아요. 그냥 겉마음만 내서 헤어지자 그러는데 그런 마음 공부를 하면은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 하다 보니까 짜증나서 헤어지자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싸움하면은 진짜 큰 헤어짐이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서로 살아간다. 그런 걸 깨달으면 이혼 확률이 확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 정말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중요한 일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의 평화. 가정이야말로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참 우리 불교가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불교 공부를 해서 그 마음 공부를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성경 공부가 됐구만. 그럼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이제 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그 마음 공부, 우리 마음에 진짜 마음을 알아야지 겉마음
실체도 없는 겉마음 가지고 서로 싸우고 돌아서면 후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헤어지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냥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최우환 원장께서는 살아보니까 예. 행복이 뭐라고 보세요? 행복은 각자 처한 위치에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처한 위치로서 좀 생각해 본다면은 자기가 즐겁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네. 업으로 해서 아하. 경제 활동을 해서 네. 가족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면서 아하. 그 중에 일부분은 저축하듯이 네. 자기 재능을 기부를 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쁨을 나누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즐겁고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는 것. 업으로 해서. 예, 예, 예. 그러면서 네.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내면, 내 마음, 참나, 내 마음을 찾아가는 그런 공부, 내면의 공부, 마음 공부죠. 그런 보배 같은 공부를 네. 하는 것이 네.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내 근데 마음을 그거는 찾아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한 공부고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네. 그거는 자기만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네. 참나. 내 마음을 찾아가는 공부. 네. 그게 행복의 길이군요. 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아까 말씀에 그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젊은이들도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젊은이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젊은이들도 지금 많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그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저는 해주고 이제 싶습니까?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제 어렸을 때부터 좌우명이 고진감래였어요. 가장 단순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고진감래. 다른 사람은 뭐 그렇게 와닿지 않았지만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다. 이건 진리다 생각을 하고 젊은이들이 지금 내가 좀 고생스럽고 어렵지만 참으면 나중에 행복한 시절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괴로워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라. 그 대신 준비를 해야 된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 준비하는 기간을 충실하게 갖고 하면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은 그냥 하는 것보다 그걸 앞당기려면은 지혜스러운 생각이 나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 불법을 공부하면 그런 장애가 없어지고 빨리 그걸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좀 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노력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그렇죠. 있다. 예. 그리고 그 좋은 선생님이 부처님이다. 부처님이시다. 도움을 예. 받아야 된다. 그렇군요. 나 스스로는 예, 힘들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정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죠.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일을 해 나가실 걸로 보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제 나이가 이제 곧 60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건강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 관리 잘해서 병원도 운영을 잘해서 네. 이런 봉사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고요. 또 요즘 불자님들이 보면은 나이 드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아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온다든가 뭐 그러면 물어보면 뭐 많이 아프셔가지고 입원을 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면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건강하셔서 부처님법 공부하는데 장애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요즘 발언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이 전부죠. 그 참 의사 선생님들이 의외로 또 자기 건강 또 잘 못 챙기신다고도 맞습니다. 해요. 네. 제 친구 중에도 디스크의 전문의가
디스크 수술을 받고 그런 걸 맞습니다. 보았어요. 저도 치과 치료 받아야 예. 되니까. 늘 이래 네. 엎드려 맞습니다. 들여다보고 하니까 그렇대요. 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직업병이죠, 뭐.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건강 잘 관리하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건강이 이런 말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상합니다만은 예.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건강해야겠습니다. 또 건강한 새로운 해를 맞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의 작은 재능이 다른 사람한테는 큰 기쁨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 많은 불자님들 또 자기 재능을 기부하셔서 많은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는 제가 치과 의사이다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치아를 잘 관리해서 요즘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살려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치아 관리를 젊었을 때부터 좀 잘 하셔가지고 노후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특히 노년에 가면은 치아가 결정적이라 그러더군요. 치매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치아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뜻하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서 애써온 불심 깊은 치과 의사십니다. 최우환 선생을 만났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이 약사여레불의 마음, 약사여레불의 향기가 가득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산에 과일나무를 심으면은 그 그늘이 시원하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그루 과일나무를 심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라. 이런 가르침입니다. 올 한 해 나는 과연 얼마나 값진 열매를 세상과 나누었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할 때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